김종인 전 의원을 모셔서 요즘 세상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6월 MBC 일요 인터뷰. 앵커는 MBC에 재직 중이던 최명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나온 김종인 당시 경제학자. 좌파로 낙인 찍혔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재벌에게 휘둘렸다고 질타. 실질적으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갖다가 흔히들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고 보면 좌파 정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정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역시 아주 편안하게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한 것도 사실이고. 2012년 대선 때의 역할을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나이 70이 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나는 활동을 하거나 얘기하거나 하는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고요. 뜻이 없는 듯 보였지만 자기 몸값을 올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감추지 않고 이왕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 내 나름대로의 지식도 축적을 하고 있고 나 지금도 계속해서 적절한 후보가 있고 이 사람이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협력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더니 왜 박근혜인가를 설파하는데 여러 가지 이 주변이 복잡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서 또 대통령이 운신의 복도 줄어들고 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탐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특정 기업으로부터도 자유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6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합류한 김종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그때도 나이 탓하며 그거는 내가 지금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밉다고 탈당하는 의원들을 질타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는 떠난다. 이것이 과연 내가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내가 회의를 갖는 사람입니다. 1년 뒤 민주당을 탈당해 비문재인 연대를 추진할 움직임인 김종인 전 대표에게 작년에 김종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는 떠난다. 이것이 과연 내가 명분이 될 수 있느냐. 김종인 전 대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운 것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이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탈당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남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본인이 개헌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헌론자지만은 자신의 입지가 당내에서 좁아진 것에 대해서도 실망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 상법 개정안 이게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건데 2월 국회에서 이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라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당 지도부가 무심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길을 쓰고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저지가 된 건데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난달에 그 당내 개헌파 의원들에게 집중된 이 테러에 가까운 문자 폭탄에 환멸을 느낀 것 아닌가 이런 그 판단이 서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에게는 관짜 놓고 죽을 날 받아두라 이런 그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분들 왜 보내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가요? 이게 아주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요. 이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럼 종편 채널이 한 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편이 TV조선, JTBC, 채널A, MBN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MBN을 뺀 나머지 3사를 상대로 한 심사였는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3개 방송사 중에 1개 방송사가 재승인 합격 기준에 미달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각자 심사를 했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는군요. 탈락시킬 사업자로서 말입니다. 근데 절차 원칙대로라면은 탈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종편의 재승인 평가 점수가 합격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종편이 어디일까? 오늘 아침에 인쇄된 미디어 오늘은요. 네. TV조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 미디어 오늘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평가 점수 1000점 중에 650점에 미달되거나 핵심 항목에서 50%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에 탈락하는데, 근데 이번 재승인 심사평가위원 다수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TV조선이 지금 탈락 대상자로 꼽혔다는 겁니다. 네. 자, 국가정보원이요. 이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뭐 예. 이제 형사 처벌까지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예, SBS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이 반박한 셈인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는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법적 정보 수집 행위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내 보안 정보 대상 기관은 행정부의 각 부처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보 수집만은 맞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나왔는데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죠.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금 지명된 이선혜 변호사. 네. 1989년이네요. 예, 네. 이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 독자 투고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선혜 내정자는 이제 사법고시 수석 합격과 출신 배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 이 점도 지금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에 당시에. 수석 합격했을 때 기사가 나온 내용.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뭐 집중적으로 이걸 부각시켰는데요. 부모가 노점상이란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됐었어요. 네. 이런 언론의 그 미담성 보도, 이 보도에 대해서 당시 수석 합격자 이선의 내정자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잘못됐다. 사회의 빈부격차 등 구조적 성격의 문제가 많아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는데 이 구조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미담 기사가. 이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면서 당시 자신을 막 띄워준 언론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선임되니까 요즘 언론들도 여전히 노점상집 딸이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씁쓸합니다. 저기 언론 저희도 좀 반성해 보겠습니다. 어제 좀 착잡했던 소식이 예. 이게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 한창인데 예. 사드 포대 장비가 이미 이제 그제 뭐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4월 초에 아예 설치를 완료한다. 이런 기사가 오늘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네. 한미 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럼 다음 달 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벚꽃 대선,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대선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당초에 사드는 6월이나 8월쯤 배치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네. 하지만 사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사드 포대 부품도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조만간 사드 한 개 포대가 모두 한반도에 배치돼서 4월부터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른바 이제 다중채무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00만 명도 그렇습니다만은 액수도 대단합니다. 110조 원입니다. 4년 전 90조 원보다 20%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네. 6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악성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6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악성 다중채무자도 5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더 심각한 점은요. 금융기관 3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 다중채무자 80%의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란 겁니다.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빚을 안 낸다, 대규모로 안 낸다, 그러면 은행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청취자분이 질문 보내셨는데요. 아까 이제 그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종편 탈락이 최종 확정 뉴스인가 아니면 다시 심사할 수도 있는 것인가 9279님이 질문하셨어요. 예,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격하게 점수가 기준점에 미달됐기 때문에 탈락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을 닫는 종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승인 평가 기준에 따르면은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거부, 즉 탈락뿐 아니라 재승인 기간 단축을 포함한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